반갑습니다. 수원특례시의 의장 이재식입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까지 경기도 지역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총 4,609가구이며 이 중 수원시가 1,465가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 특별법이 11월 11일부터 시행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기까지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염태영 국회의원님이 계시는데, 염태영 국회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노력은 속도를 더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법적 제도적 개선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살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챙겨 소외된 분이 없도록 살펴주기를 바랍니다. 수원시 의회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주거 환경을 대전할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한 25년 전에는 전셋값이 막 올라서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이 이상해져서 요즘은 전셋값이 떨어지면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어요. 무슨 이런 변고가 있나 싶은데 어쨌든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책을 뭔가 만들어서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갖다가 줄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정치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 현장에서 제일 앞서서 어쨌든 법을 고치고 대책을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신 염태영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어쨌든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돈을 못 받아서 굉장히 억울한 것도 있는데 사는 집도 물이 새고 그렇습니다. 그 집을 갖다 고치라고 해도 누구한테 호소할 데가 없는 상태예요. 어쨌든 그런 문제를 이번에 법에서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갖다가 만들어 주신 바람에 저희가 이런 조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원시가 경기도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제일 많고 그래서 그분들이 도대체 주택관리는 도대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8월부터 시작을 해서 조사를 하는 중에 법이 바뀌고요. 9월 달에 이제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현장 찾아가서 실제로 좀 문제가 많다 싶은 집들은 파악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런 문제를 전세 사기 피해자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경험하더라. 수선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한 65% 가까이 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문제도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다. 연락도 제대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한 36% 정도 됩니다. 이걸 다 합치면 거의 75%, 4명 중에 한 3명은 수선이나 관리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겪고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뭐냐? 집주인이 원래 수선과 관리업자를 정하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책임이 있죠. 그 책임을 질 사람이 현재 없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제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분들이 어쨌든 여기서 보시듯이 한 85% 정도가 그렇게 집주인과 연락도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갖다 크게 한 두 가지로 봤습니다. 집을 갖다가 제대로 수선을 안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관리업체한테 제대로 연락도 안 되는 이런 종류의 문제 두 가지로 봤는데 수선 문제에서 사실 상대적으로 좀 심각한 것. 그러니까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는 좀 급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안전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수원시에는 그런 집이 아주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담장이 좀 붕괴될 것 같은 이런 우려가 되는 데도 있고, 복도에 타일이 막 떨어질 것 같아서 이제 테이프로 발라놓은 데도 있고, 뭐 이런 데도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저희가 다 찾아봐도 한 4집, 5집 정도만 잘 고치면 이 문제는 없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여기 이제 그림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저쪽에는 이제 타일 떨어지는 거, 이제 외벽에 이제 타일 떨어지는 거, 요거는 담장이 무너지는 것, 이런 것들도 있고, 저 위에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복도, 이렇게 외벽에 드라이비트인데, 드라이비트가 그 사이로 물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뭘 이렇게 방수를 해도 그 사이 계속해서 물이 들어가는 문제라, 근본적으로는 그게 결국은 외벽을 다 뜯어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공사를 할 때 작게는 한 1,000만 원? 굉장히 많이 드는 것들은, 예를 들어 외벽을 전부 다 고쳐야 될 때는 한 1억 5천? 이런 정도의 돈이 듭니다. 그 중에서 뭐는 해야 되고 이거는 좀 이까지 해야 되나, 이런 그 사이에서 뭔가 판단을 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비 새는 겁니다. 안에 집에 물이 들어오는 게, 이게 수성과 관련한 문제 중에서 거의 한 4분의 3 정도는 이 문제를 다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비가 새면 이게 보통 공용부에서 새기 시작합니다. 옥상이나 벽이나 이런 데서부터, 창틀부터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데, 그 공용부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꼭 전용부, 이게 집안의 벽지가 어떻게 되거나 천장이 어떻게 되거나, 그것도 어떨 때는 집안에 이제 전기 콘센트도 안 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게 제일 많고 사람들은 제일 이것 때문에 곤란해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문제가 여기서 보듯이 옥상에 이제 방수층이 깨졌을 때, 그리고 집안에 이럴 때 보면 이게 콘센트가 여기는 막아놓고 테이프로 막아놓은 것, 그리고 지하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배전판 같은 것들이 이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이런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문제가 조금 그보다는 작은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선관기가 고쳐야 되는데 이걸 안 고쳐가지고 그냥 중단돼 있거나, 아니면 CCTV가 한 개씩 고장이 나는데 이게 안 고쳐져서 그냥 CCTV가 점점 없어지거나, 현관문 공동 현관문이 고장이 났는데 이걸 안 고치고 그냥 문을 열어놓고 살거나, 이런 경우들이 보입니다. 이게 그런 사진들이죠. 이게 보일러가 이건 10몇 년 됐는데 안 고쳐진 것, 저기는 이제 CCTV가 꺼지고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 이제 관리 문제로 넘어가면, 관리자가 아예 없다, 이런 집들이 제법 있고, 관리자가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전세 피해자들이 사시는 집에서는 관리 업무가 굉장히 최소한으로만 됩니다. 청소, 승강기 유지 관리, 이런 정도만 되고 그 이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유지 수선과 관련해서 뭐가 고쳐야 될 때가 있을 때 그걸 안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공용부에 주차장 위에 전등 이런 것들 안 고치니까 밤에 주차할 때 무섭죠. 그런 상황 같은 것들이 자꾸 생깁니다. 공동 현관문 왜 안 고치느냐? 유지 수선과 관련해서 돈을 안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리 문제는 그런 데만 그치는 게 아니고, 공동 사용료로 해서 전기, 수도, 인터넷 같은 요금들이 있는데 한 2달치 정도를 원래 집주인이 받았는데 이걸 갖다 띄어먹고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게 한 2달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단전, 단수 뭐 이런 경고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주 극단적인 사례가, 옥상에 이렇게 물이 계속해서 차는데, 여기는 사실 청소만 제대로 되면 낙엽 이렇게 긁어끼기만 해도 이 물이 없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되는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관리비인데, 관리비와 관련해서 사실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파트하고 좀 달리 얼마를 썼으니까 관리비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부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월 여기 보면 81,000원 이런 식으로 딱 고정액을 냅니다. 그리고 이런 금액을 내면 어떻게 되냐 하면, 관리업체는 수리를 안 할수록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수성과 관련해서 이렇게 집주인이 이렇게 닥달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비용은 정해졌고, 이러니까 최소한으로만 관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지자체가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죠. 수원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그랬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집주인 재산이었습니다. 집주인 재산을 내가 이렇게 지자체가 나서서 수선을 하게 되면
이게 내가 할 권리가 있나? 할 그런 권한이 있나? 그리고 수선을 해도 나중에 다시 집주인이 손도 안 댔는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해달라? 이러면 그걸 또 해줘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겼어요. 이거 상당히 많이 풀 수 있는 근거가 생겼는데 아직까지 조금 근거가 충분한가 할 때 좀 불안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 관리업체도 바꾸지도 못합니다. 관리업체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 집주인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를 보고 있는 이 그 세입자들도 이걸 갖다 함부로 바꾸는 게 이게 도대체 법적으로 권한이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근거가 법에서 관리와 관련해서 이런 종류의 조사도 하고 감독도 하고 공공위탁 관리도 하고 이렇게 권한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정해라 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얼마큼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시험대에 올랐는데 이거 하다가 보니까 저는 생각이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실제로 이제 집주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지자체가 수원시가 공사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법에서는 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면 지자체가 가서 조사하고 문제가 제대로 이렇게 있는 걸 갖다가 안 고치고 있으면 무슨 명령까지는 할 수 있죠. 그까지는 있는데 그 다음 단계 명령을 한 다음에 이 명령조차 보통 이행을 안 하면 그 다음에 벌금을 매기거나 아니면은 공공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공공이 직접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절차, 감독을 했는데 말을 안 들었다, 명령하고 명령도 이행을 안 했다, 그때 그 공공이 하는 것. 이런 종류의 권한이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없었지만 외국에는 지방정부들이 이런 걸 하더라. 제대로 수선하지 않는 집주인이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공공이 직접 가서 그걸 고치고 그 돈을 직접 받더라. 이런 권한을 우리도 갖자. 지금 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계기로 그걸 안 만들면 집주인이 반대를 한다, 할 거다라는 걱정이 돼서 실제로 수선을 못 해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자라는 제안이고, 그래서 조사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적어도 전세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집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 가서 조사하는 건 의무다. 그 다음에 감독을 하기 위해서 거기서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그 안전이나 수선과 관련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명령을 먼저 하고, 명령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실제로 그 명령을 이행 안 할 거니까 그때는 그 지자체가 직접 가서 공사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하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안전과 관련해서는 저는 지자체가 직접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수선이나 관리 분야에서 관리업체를 바꾸는 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동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 신청을 임차인들이, 세입자들이 신청을 하면 그걸 받아서 지자체가 조사하고 필요한 수선도 동의를 받아서 일부는 여기 사시는 분들이 일부 부담한 상태에서 이렇게 합의를 해서 수선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위탁도 지자체가 미리 준비를 했다가 이 업체가 그 공공위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업체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준비 신청이 왔을 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 말고도 애매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집에 물이 쑥쑥 새는데 이걸 갖다가 이 공사를 해서 고쳐질 수 있을까? 아닐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까? 일단 원인을 잘 파악하고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는지 먼저 자문부터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자문에 그칠 수도 있지만 자문 이어서 그 다음에 수선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 지원, 안전 문제 같은 경우는 적어도 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임차인이나 어쨌든 동의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기타 지원은 지자체와 그 거주자들이 8대2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타 비용과 관련한 지원들도 공공위탁 관리나 아니면 이제 공용 사용료와 관련해서 이제 공가가 생겼을 때 이런 비용들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돈을 수원시가 다 마련하는 것보다는 저는 바라기는 중앙정부부터 도 이렇게 시까지 다 그 돈이 합쳐지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다 바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광역이나 기초가 이렇게 돈을 합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런 와중에서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점 중에 하나가 억울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또 혹시 이런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안 나타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은 공동주택이 아니라서 이런 것들은 기존의 정책에서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적어도 여기서는 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떤 걸 수선해야 될까 생각을 고민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야 됩니다. 앞에서 이제 안전 문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시급성, 그리고 이 돈을 썼을 때 진짜 효과가 있을까,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자체가 예산 범위 안에서 잘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권지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수원시 의회와 수원시정연구원에 되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염태영 의원님께도 제가 이 법이 개정될 때 당시에 제가 당시에 가족을 다 포함해서도 가장 많이 통하고 했던 게 염태영 의원실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염태영 의원님과도 그때 상당히 연락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의 의견을 대변할 만한 국회의원을 찾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너무 든든하게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또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건 이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수원시와 그리고 시의회가 좀 했으면 하는 역할에 대한 것인데요. 저희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마치 10여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온 국민이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단지 그 죽은 사람들의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어디로 가는가를 보고 싶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그리고 어디에 가서 여행을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세월호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게 바랬던 것 같은데,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경제사건으로 8명이 죽고 22,000명이 이렇게 삶이 흩어진 사례는 최근에 없었어요. 그 쌍용자동차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죽긴 했는데 그때 이후로 거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앞으로 세입자로 사는 사람들도 이런 일 안 당하고 좀 안전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앞에 현황 관련해서는 염태영 의원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더 설명드리지 않고요. 제가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피해자 접수 현황이 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초가 지나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2022년 중반 정도가 전세가가 제일 피크를 찍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전세 사기와 관련된 피해 접수가 줄어들 거라고 봤는데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고 매달 한 400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고, 그리고 상담 관련해서도 상담 센터가 개소한 이래로 계속 1,500건, 1,000건을 계속 유지해서 상담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는 매일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서 매일 울고 가시는 분이 한 분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담을 들어도 이 제도로 자기의 희망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시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 이게 특별법이 만들어진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저희가 좀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수원시 관련해서 피해 특징으로는 수원시가 사실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가 밀집했던 곳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통 요충지였고, 그리고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이었죠. 신축주택이 있거나 이런 곳에서 전세가율이 높고, 그리고 청년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 전세가율이 높은 특성을 가졌는데 그런 지역이 수원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원에는 공동담보 피해자가 많은데요. 그렇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원이 유일하게 지금 앞서 발표가 됐던 것처럼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과 관련된 조사가 된 유일한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좀 요청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는 두 가지를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골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근데 어떤 아파트에는 창문이 설치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어떤 아파트에는 현관문이 없거나,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저는 지자체가 메워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전세자기 피해 지원 2.0 지방정부 버전을 이제 시작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주택관리와 관련돼서 이 전세자기 피해는 한 2년 전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논의가 됐는데, 그때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은 주택관리와 관련된 고충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이걸 좀 선도적으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자세히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피해자 중에서 지원받는 사람들의 그 실적 건수입니다. 왼쪽에 뭐 예를 들면 대안대출이라고 불리는 것에 1,600건이 집행됐습니다. 근데 이 자료가 나올 당시에 전세사기 피해자는 18,000명이었습니다. 18,000명 중에 한 70% 정도는 자신의 전세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 12,000명 정도가 대출이 엄청 크게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못 갚으니까 이자가 붙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 이자가 올라갑니다. 지금 19개 은행들 중에서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가 6.5%예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대안대출을 지원하게 되고 대안대출을 받게 되면 2%대로 이자가 떨어지는데, 왜 12,000명 정도 될 거라고 보여지는 피해자 중에서 왜 1,600명밖에 못했을까? 아마도 신용대출로 전환한 분들은 대안대출 못 받게 돼 있고, 그리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매입한 사람도 대안대출이 지금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고, 카카오 대출로 받은 사람도 대안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대출을 받은 피해자와 대안대출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1억 5천만 원을 은행에 빌려준 채로 5년이 지나면 이자를 부담해야 된 차액이 3,4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원을 받은 피해자와 그렇지 못한 피해자의 사이에 너무 큰 갭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것이 지금 정부 차원에서 개선되고 있지 못해요. 그렇다면 수원시가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 일부를 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피해자를 이자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식의 것들을 찾아보면 되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진 못하지만 소송 관련해서도 사실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다음에도 소송 관련해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지금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된 지원, 이런 것들을 좀 상세히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 첫 번째가 이제 이자 지원이고, 두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인데,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대표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못 들어가는 피해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외국인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에 원칙적으로 입주가 불가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거의 20년 넘게 돈을 벌어서 전세를 들어갔다가 그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래도 대한민국 국가가 그 사람들에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원시가 좀 배려를 한다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정책들을 이용하려고 하면 은행에 가야 됩니다. 근데 은행에 계신 직원분들이 워낙 많은 일을 하니까 이 정책을 잘 몰라요.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그 살고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대출이 막 쪼개져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집을 이전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복잡하다 보니까 상담이 잘 안 돼서 저희 센터에 은행에 가도 은행 직원이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만약에 수원시 의회에서 수원시에 있는 은행연합회와 간담회를 해준다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는 주택관리와 관련돼서 앞서 발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이제 법상 근거가 생겼지만 집행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집주인과 연락 안 되는 피해자가 90%예요. 근데 그 피해자에게 집주인과 연락해서 집주인에게 이 견적서로 수리하는 걸 동의받아 오면 우리가 지원해 줄게 라고 하면 몇 명이나 올 수 있을까?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건가와 관련해서 수원시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이 일로 인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잃고 많은 사람들의 경로가 바뀌었지만 우리가 그냥 그걸 슬퍼하기만 할 거냐, 아니면 10년 뒤에는 그 사건을 계기로 보증금과 관련된 불안은 정말 없어진 사회가 되었다, 이런 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좌장을 맡은 기획경제위원장 장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 감사드리고 또 염태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그 염태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방안에서 저도 그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했었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오늘 이제 이 토론회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향후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 오늘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나누어서 실질적으로 피해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앞서 발표해 주신 서정균 전 주택관리공단 사장님과 건지웅 경기도 주거복지센터장님의 발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준비하신 토론문을 바탕으로 해서 시간을 많이 드렸으면 좋겠지만 5분 내로 토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호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위원장님 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피해자 대책위 위원장 이재호입니다. 저는 오늘 피해자의 입장에서 지자체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임대인 부재로 방치된 피해 주택에 대한 전기, 수도, 주택 유지 보수 등 거주하면서 발생될 문제에 대한 관리 감독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피해 건물 관리를 위임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비는 피해자가 당연히 납부하지만 공용시설 고장시 수리비 등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주고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장이 나거나 미사용 중인 옵션은 폐기할 수 있게 지자체에서 처리해 주시거나 계약서 조항에 옵션이 있더라도 추후에 소유권 주장을 못하게 해주시는 방안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사비로 고치는 것 및 새로 사서 써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결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현재 시설관리업체가 있는 피해주택에 대한 관리업체에 대한 점검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비를 납부를 하고 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나 납부된 관리비가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제가 살고 있는 빌라에 2달 전에 어느 날 엘리베이터 옆에 공용전기가 단전된다는 경고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니 공용전기세가 납부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 입주자분들에게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거의 모든 부분이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업체에 전화해서 항의를 하니 그제서야 확인해보고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마지막으로 발생 초기보다는 많이 정리가 되어 있으나 여전히 피해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새로 발생하는 피해자들을 보면 제가 처음 전세 사기를 접했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하루에도 단체 톡방에 수백 개의 질문들이 넘쳐나고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피해자가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피해자들을 위해 전세 사기 피해 발생 시 피해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고 그에 따른 지원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안내와 각 매뉴얼에 따른 담당관의 연락처가 있는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자체에서 걷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청년들에게 세금 지원 및 소득세 감면 등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에 관해서도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없는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꿈꿔왔고 읽어왔던 모든 걸 잃어버리고
34살이라는 나이에 빚만 남은 상황입니다. 더불어 불면증과 공황장애까지 얻었고요. 다른 피해자분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하루하루 살아보려 노력 중입니다. 피해자들이 살아가는 터전인 지자체에서 피해자들의 아픔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신다면 이 힘든 상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빛이 있어야 어둠이 있고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듯이 현재 어둠이 앞에 있을 빛을 기다리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살아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질적인 피해를 입으셔서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수원시가 실질적으로 이런 일들을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대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시원 이대선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는데 한 1년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재우 위원장님하고 권지용 센터장님하고 이 피해 사례를 들으면서 한 1년 한 6개월 전에 여름에 그때 이제 이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해서 좀 접하게 되었었는데요. 의회 구조상 상임위가 달라가지고 이 조례를 발의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희 전세 사기 피해 조례 지원 조례에 대해서 내일 저희가 이제 월요일날 의결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많은 좀 어려움도 있었고 이 제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집행부와의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저희가 많이 좀 개선을 해야 되고 개정을 좀 일부 개정을 좀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현실에 조금 작감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근거 조항이라든지 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좀 만들어야지 조금이나마 피해를 받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조금 담비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고 또 이렇게 이 취지와 이 조례가 발생이 되면은 어떤 것들이 수원시에 지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선은 제가 접하고 나서 상임위원님들 뭐 제가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 몇몇 상임위원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좀 발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때 당시엔 이렇게 이슈화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좀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라고 대부분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조금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나마 좀 이렇게 상임위가 와가지고 이 조례를 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조례가 발의가 되면요, 좀 지자체장의 책임이 조금 강화가 됩니다. 또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 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게 돼서 예산을 좀 선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요. 아까 저희 발제를 해주셨던 두 분의 발제자분께서도 지자체와 이 지자체 지원 뭐 현금성이라든지 뭐 다양한 지원들을 조금 원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원시의 전세 피해 지원 센터의 설치 근거 그리고 또 역할에 대해서 좀 명시를 조금 더 할 수 있고요. 좀 예방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런 전세 피해자들이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예방을 조금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이제 아까 좀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자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비 지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최대 연 6회 정도 1억 5천 정도의 이자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세대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그 조사를 한 바에 의해서는
이 정도가 가장 좀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은 예산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인원들이나 이제 계속해서 상담 창구에 들어오는 분들에 한해서 추경이라든지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리로 저희가 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번에는 2주 중개 수수료 지원에 대해서 30만 원 한도 내에 300세대 정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원시 전세 피해 그 정시일가가 좀 보유한 그 주택에서는 1억 이상에서 2억 미만 주택이 가장 많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딱 계산을 비용 추계를 한 결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발제해 주셨던 저희 서종균 그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좀 그 관리부실 그 집에 그 전세 주택에 대한 관리부실에 대한 하자 보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500세대 지원을 할 수 있고 50만 원 한도 내에 500세대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이나마 조금 저희가 하자 보수를 좀 개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장님께서도 저희 집수리 지원에 관련돼서도 많은 조례나 그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연계가 돼서 하자 보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임대주택, 그 공공임대주택에 또 이제 입주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지금 저희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계속 그 입주할 수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좀 청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좀 약간 완화시켜서 피해자들이 좀 같이 좀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좀 의회에서도 발빠르게 좀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한 4-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직 그래도 이걸로도 해소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부족하고 저희가 좀 앞으로도 계속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좀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도 좀 움직이고 있고, 계속해서 이재호 위원장님을 통해 계속 피해자들과 소통을 한 후에 수원시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의회에서, 그리고 장정희 의원님과 저희 각 37명의 의원님들이 좀 머리를 맞대서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에게는 뭐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이자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데 의미를 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순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민수 수원특례시 도시정책실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우선 이렇게 정말 사회적으로 아프신 분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이런 그 방안을 찾을 수 있는 토론을 마련해 주신 우리 의회 의장님하고 또 우리 시정연구원께 깊은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염태영 의원님께서는 굉장한 그 의원님 후보 시절 이전부터 관심을 갖고 계셔서 이런 특별법 그 결실을 맺으셨는데, 또 거기에 더해서 우리 이대선 의원님께서 저희 수원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아마 그 굉장히 커다란 엔진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엔진을 가동을 해서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할 거고요. 또 아까 그 발제해 주신 서정균 박사님하고 권중 센터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부서 간의 협력 방안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법이라든지 조례를 개정해서 좀 더 전세 사기 피해자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피해 사례라든지 이런 거는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에서 이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2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수원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미만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그 시중의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살 수 있는 그 사업이 있는데, 그게 세빛 청년존 입주 우선 대상자를 전세 피해 청년에게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전세사기 특별법 제28조의 2 피해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전세사기 피해주택관리 현황조사 및 조치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수원시 조례에 담아주셨는데요. 그 서정근 박사님의 그 수원시 전세 피해주택 수선 및 관리 현황 실제조사 공유 자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관련 부서가 저희가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등이 있는데 같이 협업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적으로 그 조례 예산 등 준비 사항이 예산을 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우리 국가적으로 그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그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그다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우리 그 이재호 그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그 수원시에서 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 방법 말고도 공인중개사가 그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교육 또 간담회 또 그런 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이거보다도 횟수를 늘리고 또 심도 있게 토론해서 1차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이런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따로 하고 있고요. 그 준비가 되고 시행이 되기 직전에 다시 한번 우리 시민과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네, 김민수 실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마 지자체에서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방도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지자체에서 가장 빠르게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다음은 조현삼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현삼 변호사입니다. 우선 이런 자리 마련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매우 심각한 사례죠. 특히 피해자분들은 우리 사회적 약자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 초년생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많은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요. 수원시 의회와 수원시정연구원 그리고 염태영 의원님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염태영 의원님께서 이번 그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됐던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을 주도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더욱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셔주셨었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양보하신 부분도 있으시다 보니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그렇지만 일단 전세사기 피해자법을 개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요. 이번 개정을 살펴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래도 보완 사항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도 매우 완화되어서 강화되었죠. 그 보증금 범위도 액수도 2억 원 정도 상향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경공매가 발생하는데 경공매를 유예하는 절차라든가 좀 지원 서비스도 대폭 개선이 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그런 지원이라든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그런 절차도 이번 개정안에 담겨있는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번 개정안이 마냥 아쉬운 부분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리고 제가 변호사라서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사건을 다루다 보면 겪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찌됐건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마무리 지으셔야 돼요. 임차인의 지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하셔야지만이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 위해서 사실 우리 법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를 마련하도록 정해져 있고요. 그 지원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권지웅 센터장이 보여주신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법률 지원의 경우에는 물론 과거 자료긴 하지만 아직까지 300건조차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법률 지원 분명히 대폭 확대될 필요성 분명히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절차가 분명히 있어요. 임차권 등기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임대인에 대한 부동산을 감유한다든가 그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확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강제 집행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러한 절차에 있어서 임차인 개인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률 지원을 통해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그나마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그런 혜택을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그 국세랑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1순위 선순위 채권이어가지고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갔습니다. 보통 뭐 수원 지역에 있는 보증금 예를 들면 제 사건의 경우에는 그때 한 2억 5천 정도 됐던 보증금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건의 경우에는 그 임대인이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이 사실상 보증금 전체 아파트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을 그 보호를 받다 보니까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에는 그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 주택에 대해서 안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 임대인이 10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10채에 똑같이 안분해서 적용이 돼야지 첫 번째 경매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든 것을 지급받을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혜택을 보다 보니까 그 피해자의 경우에는 다행히 보증금의 상당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법의 그 효능감입니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이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많이 넓어지긴 했지만 물론 부족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염태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보장 금액이 없어요. 최소 보장 금액이 확보되어야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 굉장히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경우마다 모든 적어도 이 정도 금액만큼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부분 아직까지 정부와의 그런 협의 절차가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차후에 개정을 통해서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경공매 유예의 경우에도 사실상 한시적입니다. 이게 마냥 끝까지 유예할 수가 없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거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차후에 한번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집단적인 피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아직까지 뚜렷하게 나와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적인 대응도 이런 집단적 피해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염태영 의원님께서 아마 다음에도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법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 꼭 참고해 주셔가지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윤선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법적 지원의 필요성도 공감하지만 아직 부족한 법률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제발제와 재정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주제발제와 토론을 들으시고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실 때 어떤 분에게 질의하실지도 정하실 수 있으면 정하시고 아니면 의견을 그냥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그 권준 센터장님의 그 피해 발생 사례가 지속적으로 뭐 400건, 500건, 600건씩 다달이 접수가 된다는 걸 듣고 가슴이 더 아프네요.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대책과 이런 것들도 마련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방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법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뭐 시에서는 어떻게 아까 이제 김민수 실장님께서 보통 공인중개사분들 교육을 통해서 이제 좀 줄일 수 있다는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그거보다 좀 더 폭넓게 예방에 좀 집중하는 방법을 좀 구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조윤선 변호사님께 뭐 좀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방이 우선되어야겠죠.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를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의 비대칭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부분 해결되지 않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주택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쉽지가 않죠. 사실상 그 공인중개사의 말을 신뢰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상당 부분 공개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근데 그 부분도 사실 넘어가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정 부분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요. 어떻게 하면 임대인이 사실상 임대인이 나중에 추후에 전세 사기를 치는 사기범을 상정을 하고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정보만 비대칭 구조만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상 중간에 거래하시는 분들이 공인중개사 분들이신데 공인중개사 분들이 에게 책임을 조금 더 지우는 방안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임차인 분들이 기댈 수 있는 분들은 공인중개사 분이죠. 그분들 말을 믿고 정보가 사실 여러 가지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 정보를 제대로 해석해 주지 않으면 그 의미 없는 정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와 국회에서 차라리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하고 또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확실하고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제 발제를 해주신 서종균 사장님, 권지윤 센터장님, 또 토론을 해주신 이재호 위원장님, 이대선 의원님, 김민수 실장님, 조현삼 변호사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오늘 끝까지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